트럼프는 탄핵 조사, 민주당은 혼전. 1년 남미 대선, 불확실성 가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이냐, 민주당의 4년 만에 정권 탈환이냐를 가릴 미국 대선이 오는 3일로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앞 1년 미국 정가는 의회의 탄핵 조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위협하고 민주당에서는 절대 강자가 보이지 않아 후보 구도의 불확실성이 가득한 형국이다. 탄핵 조사 고비의 트럼프 불안감. 현재로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은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 문턱을 못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하원이 진행 중인 탄핵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위법적 행위를 뒷받침하는 증언들이 전 현직 정부 당국자들의 입에서 잇따라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난 7월 통화를 직접 들은 알렉산더 빈드먼 육군 중령이 지난 29일 의회에 출석해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듣고 국가안보가 걱정됐다고 증언한 뒤 공화당 안에 추가 폭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더 힐리 보도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불화 끝에 지난 9월 백악관에서 쫓겨난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의회 출석을 시도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긴장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도 조금씩 오르고 있다. 여론조사 분석기관인 538 538 집계를 보면 지난달 24일 민주당이 탄핵 조사 개시를 선언한 직후 탄핵 찬성 여론은 40.0%였으나 30일 현재 48.2%로 높아졌다. 공화당을 트럼프 탄핵으로 돌려세우기엔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탄핵 조사를 비공개 증언에서 공개 청문회로 전환할 경우 여론이 또 한 차례 들썩일 가능성이 있다. 절대 강자 안 보이는 민주당. 민주당은 후보 각축 속에 절대 강자가 안 보인다. 18명의 대선 주자 가운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여론조사 2강을 이루며 엎치락뒤치락하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3위를 달리고 있다. 중도적 이미지의 백인 남성인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놓친 러스트벨트, 쇠락한 중서부 공업지역, 탈원 등 당선 가능성을 강점으로 내걸고 있다. 워런 의원은 전국민 의료보험, IT 공룡기업 분할 등 진보적 의제를 내세워 표를 모으고 있다. 문제는 확실한 트럼프 킬러가 안 보인다는 점이다. 한 민주당 지지자는 한겨레 바이든도 워런도 트럼프 대통령과 실제 맞붙었을 때 이길 것 같다는 확신이 안 든다고 말했다. 미 전국이 온통 탄핵에 쏠려 있어 앤드루 양, 피트 부티지지, 베토 오로크 등 새 얼굴이 돌풍을 일으키며 반전을 일으키기도 쉽지 않은 구조다. 대외정책 핵심 이슈로 급부상.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정책 핵심 공약인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면서 대외정책이 대선 전국의 주요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미군 철수 결정은 여야 양쪽에서 동맹을 벌였다는 비판을 불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의 경찰이 되지 않겠다며 국에 주둔 미군 철수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과의 무역전쟁이나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에 대해서도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대미 안보 위협 감소를 강조하며 외교 성과라고 자랑하고 있다. 그는 한국 등 동맹에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외관계의 절대적 기준을 돈에 두는 트럼프 노선에 미국 내 비판론도 커지고 있어 내년 대선에서 대외정책이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 민주당 탄핵조사 공개 청문회로.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의 향후 절차를 공식화하는 결의안을 31일 하원 표결에 붙이기로 하고 그 내용을 29일 공개했다. 그동안 비공개 증언으로 이뤄진 탄핵조사를 공개 청문회로 전환하기로 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공개한 결의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해 하원 정부위원회가 공개 청문회를 열고 서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해온 민주당의 트럼프 저격수 애덤 시프 하원 정부위원장의 주도권이 공식적으로 더 강해진 것이다. 시프 위원장과 제럴드 네들러 법사위원장, 엘리엇 앵걸 외교위원장, 캐럴린 멀로니 감독위원장 대행 등
탄핵조사 관련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 4명은 성명을 내어 우리가 이미 수집한 증거들은 대통령이 정부의 다양한 지렛대를 활용해 외국의 2020년 대선 개입을 종용한 그림을 그려준다며 앞선 탄핵조사의 발자국을 이어 다음 단계는 비공개 증언에서 공개 청문회로 옮겨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를 통해 미국 국민은 대통령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결의안은 공개 청문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동등하게 최대 45분의 시간을 갖고 의원은 물론 참모들도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해 내실을 강화하도록 했다. 민주당이 동의할 경우에 한해 공화당도 정보위와 법사위에서 증인의 증언이나 증거를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결의안은 탄핵조사가 적법한 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공화당의 주장을 무력화하는 한편 조사 내용을 대중에게 직접 노출해 관심도를 높이려는 민주당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민주당이 탄핵조사를 비밀리에 하다가 이제 와서 투명한 척한다 등의 글들을 리트위트하면서 불만을 나타냈다. 스테퍼니 그리션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어 민주당의 결의안은 탄핵조사가 처음부터 불법적인 엉터리였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31일 결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 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세가 강한 지역구의 일부 의원은 반대 뜻을 밝히고 있으나 지도부는 결의안 통과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백악관은 또한 에이펙의 포기를 발표했다. 미국 백악관은 칠레가 다음 달 산티아고에서 열려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를 취소했음에도 예정대로 중국과의 무역협상 1단계 합의에 서명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 달 16에서 17일 산티아고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을 계기로 만나 무역협상 1단계 합의 공식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칠레는 30일 국내 시위가 격화하자 정상회의 개최 포기를 선언했다. 호건 귀들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어 현재로서는 칠레에서 에이펙 정상회의는 개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준비된 제1의 에이펙 정상회의 후보지는 없는 것으로 안다. 우리는 다른 장소와 관련한 잠재적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와 관련해 우리는 같은 시간 프레임 안에 중국과의 역사적인 1단계 무역 합의를 마무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가 발표할 게 있을 때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칠레 에이펙 정상회의가 무산됐음에도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서명은 애초 예정됐던 것과 비슷한 시기에 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에서의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끝난 뒤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에 따라 미국은 지난 15일부터 예정했던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 기존 25%에서 30%를 보류했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대량 구매하기로 했다. 미중 미니딜로 무역전쟁 15개월 만에 휴전. 미국과 중국이 지난 10에서 11일 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제13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부분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 2,500억 달러 규모에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율 상향 25에서 30%를 보류하는 대신 중국이 400억에서 500억 달러, 47조 4천억에서 59조 3천억 원에 이르는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한 발씩 양보한 것이다. 더 이상의 확전을 일단 피하고 1단계 미니딜에 이르러 세계 경제에서 미중 무역 분쟁 불확실성을 다소 완화한 효과는 있다. 그러나 세 달 중순까지 3단계 포괄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여전히 난관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협상이 끝난 뒤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매우 중대한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며 양쪽이 무역전쟁 종결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합의문 작성까지는 3에서 5주가 걸릴 것이라며 세 달 중순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아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합의문에 서명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도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결과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 최종적인 합의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단계 합의나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시 주석은 협상 직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양쪽이 당신과 내가 합의한 원칙과 방향에 따라 행동하고 조화와 협력, 안정을 바탕으로 중미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쪽은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지는 않았고 구체적인 합의 내용도 모두 공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보류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외에도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위안화 환율 조작,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등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중국증권감독위원회는 이날 중국 내 자산운용기업과 증권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한도를 각각 내년 4월 1일, 12월 1일부터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비록 미니딜이지만 양국이 부분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 등으로 격화되던 무역전쟁이 확전으로 치닫는 사태는 일단 막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내가 중국과 막 이룬 합의는 단연코 이 나라 역사상 우리의 위대하고 애국적인 농부들을 위해 이뤄진 가장 위대하고 큰 합의라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까지는 여전히 난관이 예상된다. 1단계 합의일 뿐인데다 민감한 사안들을 향후 협상으로 미뤄뒀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주요 목표는 지식재산권 도용 방지, 중국의 자국산업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불만 등이라며 제한적 합의로 일부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논쟁거리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만 놓고 볼 때 대체로 중국의 승리라는 평이 우세하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결국 중국은 구조 개선 분야에서 하나도 양보하지 않은 채 관세 부과 유예를 얻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아예 이제 시간은 중국 편이라고 전했다. 2020년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처지를 간파한 중국이 이번 협상에서 큰 양보를 하지 않고도 휴전을 이끌어냈다는 설명이다.